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교재는 여러분 229페이지죠. 오늘 양도소득세, 오늘 소득세를 처음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근데 배운 것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재산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배웠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합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합니다. 보통 징수하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지방세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근데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 재산세 과세 표준이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근데 다만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는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격비라는 것을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죠? 항상 이걸 곱하는 거. 토지 같으면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재산세 토지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격비를 곱합니다. 토지니까 몇 프로요? 지금 현재 바뀔 수 있는데, 이 공정시장가격비율이 현재는 지금 몇 프로다? 70%입니다. 토지 건축물 70%를 반드시 곱한 금액이고, 주택 같으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자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는데 시가표준액에다가 몇 프로를 곱합니까? 60%를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격비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법인 소유 재산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다시 여러분 넉넉히 계신 것 같아요. 재산세, 자 재산세 법인 소유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요.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OX.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 X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인데 금방 얘기했잖아. 개인 소유 재산과 다를 바 없이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도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한다니까. 다만 여기다가 이제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 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한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했잖아. 지난주에 또 한번 물어봤더니,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이거 국가나 생각을 하라니까. 항상 우리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금방 소도 얘기했잖아요. 재산세 과세 표준 지자체장이 항상 과표를 결정할 때 무엇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시가 표준액보다 만약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이렇게 불성실 신고했을 때, 자 원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이고, 근데 국수 공판법 중의 경우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한 가격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해서 갖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항상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자, 다른 거 나오면 틀리고 항상.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을 구조는 자세한 우리가 재산세 세율을 아직 안 배웠고요. 세율 구조만 배웠어요. 이게 비례세율 적용되는지 누진세율 적용되는지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세율 구조가 자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근데 재산세는 원칙 누진세율입니다.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죠. 자, 보유하는 뭐 주택 가격이 크면 클수록 비싼 주택을 갖고 있을수록 세율을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많이 부과하고, 예? 저가의 주택이 있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만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그래서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또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자, 세율 구조 달라지는데 먼저 토지의 경우 우리 재산세 세율 구조는 암기를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넉넉히 있지 말고 소리를 내면서 자꾸 하세요, 여러분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러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종로, 누진세율이고, 별도합산대상 토지, 별로,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정도예요, 누진세율 정도예요. 건축물은 어떻게 외워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는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집니다. 별장은 몇 프로? 4%. 자, 이거 외우셔야죠. 4% 비례세율이 정되고, 자, 1억짜리 별장이든 10억짜리 별장이든 그냥 무조건 4%예요.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0.1부터 0.4%까지 과표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아직까지는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뭐다? 누진세율이다. 근데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도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A주택 또 B주택이 있어요. 이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아니면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을 정해요.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우리 보통 징수합니다. 보통 징수하는데 자, 지자체 장이 항상 고지서를 통해서만 징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징수 방법이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납세문자가 고지서 딱 보고 에이, 버리고 자, 내가 신고납부 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납부기간이요.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납부기간이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요. 먼저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 상시에. 건축물 선박한 공기는 7월 16일, 7월 31일까지고 주택분, 자, 주택분은 서민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땅을 가지고 있다, 상가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부자잖아요. 집도 없는데 뭐 땅이 있고 상가 갖고 있을까 봐. 그러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부자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토지나 건축물은. 근데 주택은 자, 천차만별이죠.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자, 주택분 재산세 징수할 세기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분은 원래 2번 내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배우셨으면 꼭 집에 가서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자, 배운 내용들이 거기 주옥같이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아직 안 배운 거고 나중에 배울 거고. 그래서 자,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본인의 주택분 재산세 자, 주택 돼 있고 7월 달에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주택분 돼 있고 그 가로로 2분의 1 돼 있으면 이제 9월 달에 또 나온다는 거고 절반을 또 내야 되고. 만약 그런 게 없어 2분의 1 이런 게 없으면 자, 한 번에 7월 달에 낸다는 건데 우리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재산세는 납기가 이렇게 대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똑같아요. 언제?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달라요, 여러분들. 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할 때 납부기간은 통일하다. 땡. 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아이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냥 있고 그러니까 특히 앞에 그래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입 한 번 열지 않고 조용히 그냥 그 있으니까 내가 흥분해가지고 힘줘서 얘기하려다가 파편 하나가 굉장히 큰 파편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쪽으로 날아가는데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어떤 간에 잘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재산세, 종부세 납기는 하여튼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습니다. 재산세와 납기는 무조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종부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 종부세는 언제까지? 매년 역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납기 다시 한번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는 여러분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죠?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50만 원일 때 현재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이 취득세 면세점이 지금 입법료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상임위에, 국회 상임위에 이제 올라가서 임시국회 12월 달에 지금 이제 12월 말에 원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전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자, 하여튼 그래도 뭐 통과가 되긴 되겠죠. 어떡하나 이건 아직 근데 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입법료가 나온 정부안 제출안에 보면 이 면세점 규정도 75만 원으로 지금 바뀔 예정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취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거 받으려고 뭐 1,200원 받으려고 거기서 보내면 보내는 사람이나 자 내는 사람이나 서로 얼마 안 되는 거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자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거기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딱 재산세 세액이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고의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은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둘 다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세액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주로 보유세에 있다 보니까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직접세 세율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하는데 특히 용서 못하는 세금이 보유세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 재산 갖고 있는 거에 뭐 사면서 팔면서 뭐 내는 세금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꼬박꼬박 매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전년도보다 조금만 올라도 흥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규정도 있다. 그러니까 보유세니까 당연히 어떤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재산세 요거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입법료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죠? 또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취지만 뭐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는 세목 정도만 이번 입문 과정에서 알고 가시고요. 자,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재산세, 부가세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 재산세, 부가세 암기는 어떻게 한다?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종농이. 이거 있잖아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부가세목이 다르잖아. 지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서 다 같이요. 어떻게?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해서 적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 병기세 뭐 어떤 거?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집에 가서 보세요.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자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될 수 있는 자 재산세 병기세목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세 병기세목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여러분들 자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유세다 보니까 얘 물론 과세 기준일이 있고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물론 이제 국세니까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고요. 자, 근데 자, 재산세는 납세지가 지방세니까 당연히 자, 주 소지로 가요, 물건 소재지로 가요? 지방세니까 재산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로 가요, 주 소지로 가요? 물건 소재지로 가야지. 자, 주 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낼 때 성산포는
그냥 자 제주도는 땅만 가지고 있고 세금은 다 저기 서울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지난주보다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 상태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방세, 재산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건축물이든 그 토지, 건축물, 주택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오늘 또 보겠지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를 따라가요 규정을. 그래서 자 거주할 때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주소지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25회에서는 안 나왔지만 22회, 23회, 24회 연달아 3번 자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문제씩 계속 나왔고요. 옛날엔 2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세법 문항수가 지금보다 더 많을 때는. 자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계속해서 22회, 23회, 24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회 건너뛰었죠? 안 나왔죠 문제가? 26회 때는 또 종부세에서 문제가 나오면 과세 대상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 골고루 섞어서 나옵니다. 자 그럴 때 과세 대상은 어떤 겁니까? 토지, 주택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자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토지, 주택입니다. 그때 고개를 드시고 주택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요.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합니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살성산이라고 4% 고율로 중과세 하기 때문에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종부세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분리과세하니까 제외하고 고율분리대상 토지, 고불악장이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중과세 했으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하고 결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을 정리해드렸었는데 꼭 잊으면 안 되는 거 건축물이요.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공장용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상가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선박, 항공기 아닙니다.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종부세는 인세예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양도소득세도 인세고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라고 그랬잖아요. 합산과세합니다. 종부세는 전국에 만약에 내가 서울에도 인천에도 대전에도 광주에도 만약에 부산에도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근데 다만 그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그 주택 합산해서 배제되는 합산해서 따로 빼는 즉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이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가장 큰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자 많이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하고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투기 목적과 관계없죠?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요. 집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 자 그런 거 사업도 어려운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회사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세금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분양 주택도 투기 목적 관계없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것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등록 눈 뜨시고 문화재 주택 있죠?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도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그런 주택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주택분 같으면 공시가 합한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입니까? 6억 원 초과하는 자, 주택분은.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나대입종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무자는 공시가 합한금액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70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숫자들을 자 까먹고 그렇더라 할지라도 계속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나중엔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229페이지 자,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바로 나와 있는데 제가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우리 소득세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입문과정에서 입문서 229페이지는 없는 얘기지만 소득세 전체적인 얘기 우리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또 배울 거거든요. 자,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한번 이런 얘기들을 소득세 전반적인 개괄적인 얘기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없으니까 여기 설명을 쫙 듣고 필기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잘 돼 있네. 오늘 뭐 공시법인 줄 알고 수업 오신 분들 계실래나요? 예? 저 중개사법. 제가 중개사법 바꾼 거죠, 오늘 수업을? 예, 그래서 오늘 중개사법하고 수업을 바꿔가지고 제가 오늘 목요일 날은 내년 1월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그 저녁 때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자, 제가 시간이 괜찮아가지고 오늘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 또 볼일 좀 보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왔는데 하여튼 뭐 내일은 세법 아닙니다. 오늘 바꾼 거에 한번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종강이네요, 이제 드디어. 예.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요. 추운데 또 몸이 굳어 있을 텐데 몸파 한번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자, 우리 동영상 전국에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도 예. 자, 다 같이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서 있는 곳에서 허리도 좌로 우로 좀 한번 돌려보세요. 아이고. 예.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예. 아이고, 예, 좋습니다. 아이고, 몸이 굳어가지고, 제가 추운 걸 딱질색이라고 했죠, 제가. 저는 그냥 추운 게 딱질색.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그 추우면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렇게 움츠러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못 피고, 움츠려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가족이 항상 어깨 좀 피고 다니라고, 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데, 추워 죽겠는데 어깨가 어떻게 펴지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를 펴고 다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깨를 피는 날은 어느 날이냐면 남녘의 어느 바닷가에서 동백꽃이 빨갛게 피멍이 들 때 있죠. 그때 제가 이제 어깨를 피고 다닐 건데 그 전까지는 겨울 내내 자, 제가 이제 원래는 12월 한 중순 넘어서 한 말쯤 돼서 원래 제가 내복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2월 시작하자마자 내복을 입기 시작해가지고 자, 계속 내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복을 벗어던지는 날, 어깨를 쫙 펴는 날은 남녘의 바닷가에서 동백꽃이 빨갛게 피멍이 드는 그런 날일 겁니다. 자, 어떠간에 그때까지는 뭐, 아이고, 하여튼 힘듭니다, 요새. 자, 보시면, 우리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여러 소득의 한 종류예요.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소득의 종류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 그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자, 어떤 거냐면 자, 소득세의 종류 중에는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소득세 자체는 자, 그 얘기를 빼면 돼. 소득세 자체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법인이 소득 발생했다. 그럼 뭐가 부과돼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흔히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요.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퇴직소득세라고 하고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요 부동산 등을요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을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시험은 당연히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6가지 소득이 자, 또 열거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줄을 걷는데 다시 한번 그 전에 거나 똑같이 삐뚤어지네. 자,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또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에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험은 당연히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거죠. 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 또 퇴직소득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자, 얘네들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사업소득이 시험과 관계가 있는데, 자, 사업소득이 시험과 관계가 있는데, 사업소득도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요. 또 제가 강의하면, 그 다음에 또 뭐, 저 강호동 같은 연예인들이 또 연기하면, 연예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도 다 사업소득이죠. 자, 그럴 때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우리 부동산과 관련한 자, 사업소득을 우리 시험범위로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부동산 보유 중이에요.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부동산을 대여해야죠. 임대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이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돼요. 부동산 임대업이요. 자, 어떤 한 수강생 한 분이, 자, 며칠 전에, 어제 강의한 곳에서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피는데, 교수님, 제가 세금 관련한 걸 물어보면서, 교수님, 제가 중개업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많아요, 부동산이. 자, 근데 왜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그냥 임대료만 받고 집에 있지? 자, 왜, 중개업을 시작했느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요, 교수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중개 수수료가 있잖아요.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차라리 그냥 중개 수수료를 매번 주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아예 공부를 해서 중개사가 돼서 아예 내가 그냥 중개를 하자. 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좀 붙이자. 자, 이런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어떡하네? 부동산 임대업이요.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거.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그러면 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판다? 그럼 부동산 매매업이거든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이요. 양도소득세도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도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그 팔아서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 어떤 거냐면 이거는 사업성 없이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고요.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얘는 자,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판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업소득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자, 건설업을 통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건설업은 주택을 있죠? 주택을. 상가는 아니에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자, 건설업으로서 자, 역시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한다?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또 건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시험 문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지금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에서 한 2번 나오다가 부동산 임대업 쭉 안 나오다가 21회 시험부터 21회, 22회, 23회, 24회, 자, 25회 계속 지금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요, 부동산 임대업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도 굉장히 이슈화 됐었고, 2015년도에도 부동산 임대업이 여기 이제 관련한 얘기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이, 내 별표를 2개씩이나 했는데, 어떻든 간에 출제가 됩니다. 얘네들 사이에서는 자, 우리가 3가지 중에서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의의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요.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26회 시험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5, 6월 달에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는 자, 3, 4월까지는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양도소득세예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 당연히 양도소득세입니다. 실무에서도. 그래서 양도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 몇 가지 지금 소득세 총설적인 우리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공부하는데 고개를 한번 더 드시고요. 졸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날씨가 바깥에 됐다시 춥잖아요. 이게 추운 막 움츠려 있다가 막 그 안에 따뜻하게 딱 오면은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원래 또 사람이 원래 졸리게 돼 있긴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강의하는 저도 졸리고. 제가 강의하다가 졸 때가 있거든요. 예. 강의하다가도 조나요. 그런데 강의하다가 졸 때가 있어요. 제가 조는 것은 어떻게 조는 거냐면, 아니 뭐 눈 감고 자지는 않죠. 그냥 강의하면서 순간적으로 깜빡 해요. 까매져요. 그러면 제가 졸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일치가 안 돼. 그러면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 그래서 한 3초 정도, 3초도 아니고 한 1, 2초 정도 찰나의 순간에 좁니다. 그러면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늦게 오셔가지고 흐뭇하게 듣고 계신데 방관자적인 자세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가까이 아셨죠? 가운데 이따가 이제 옮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정신 차리시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 소득세의 전반적인 총설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소가 있으면 좋은데 기본소에는 나중에 다 나와요. 자세하게. 근데 지금 입문서라 요약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이 없는데, 제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거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다만 그 자연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그 과세의 범위를 달리하고 납세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만큼 과세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납세지는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의의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예요. 여러분 소득세, 이제 우리가 소득세 공부할 때 소득세에서 항상 국내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의 그 국내는, 자, 우리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자, 1년 이상의 자, 거소가 1년 이상의 거소 있는 자를 우리가 자, 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당연히 거주자가 아닌 자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니까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의 거소가 없는 자를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데,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요,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살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는 주소도 없고 1년 이상의 거소도 없으면, 자, 그 사람은, 그 재외국민은 뭐가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으면 뭐가 된다? 거주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그 다음에 과세 범위를, 납세 의무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납세 의무의 범위를 보면 먼저 거주자는요, 자, 국내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다 과세 범위로 합니다.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만, 자,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만 자, 과세 범위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우리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단군 이래로, 우리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 한국을 빛낸 위인들 100명 노래로 만들어졌죠?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이게 참 안 돼. 하여튼 그거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100명의 그 한국을 빛낸 위인들이 쭉 나오는데,
자, 그 위인들과 싸이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0명의 위인들이 있고 또 싸이가 있는데 우리 단군 이래로 전 세계 이름을 가장 널리 전 세계에 알린 자, 사람은 누굽니까? 예? 싸이지, 싸이. 싸이는요, 여러분,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 터키 있잖아요, 터키. 터키를 갔는데 그 뒷골목에 터키 뒷골목에 지나가는데 그 동네 그 허름한 동네에 그 뭐냐면 애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하자면 동네 그 코올리 개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자, 그런 애들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그런 애들이 지나가다가 옛날 같으면은 우리 옛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딱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재패니즈? 예. 자, 일본 사람이냐 물어봐서 표정이 안 좋으면 차이니즈? 그리고서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그것도 아니 그리고서 가만히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냥 가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시대가 좀 발전하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코리안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터키 뒷골목에 있는 애들이 동양인을 딱 보니까 걔들이 딱 보자마자 바로 뭐를 했냐면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 있잖아. 말춤을 막 추면서 막 하면서 보라고 막 그러자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딱 보면서 뭐 걔들은 이제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이런 거 구별 없이 그냥 동양인 딱 보니까 싸이가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말춤을 추고 그럴 정도로 싸이가 그 터키 같은 아니면 남미 저런데 그 하여튼 그 저런 총구석까지 그 싸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싸이가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싸이는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싸이는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여러분 싸이는 주로 지금 뭐 요새 좀 인기가 시들해져가지고 좀 그렇게 후속타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죠. 주로 미국에서 지금 뭐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 잠깐씩 와서 활동하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싸이요. 싸이는 지금 주로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예? 싸이 본명 박재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인가 하여튼 땡땡동에 살고 있는 싸이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리면요. 싸이는 여러분 싸이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싸이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자 신고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 발생한 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싸이가 미국에서 만약에 세금을 낸 게 있으면 그 세금은 낸 세금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 뿐이지 그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서 공제 준다는 것 뿐이지 어떤 간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비거주자의 예로서 제가 옛날에는 마돈나를 들었어요. 마돈나 알죠 여러분들? 예? 마돈나 하면 아유 제가 한때 뭐 저희들 제가 그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마돈나 그러면 애들 다 깜빡 죽었어요. 우리 다 남자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마돈나 예를 들다가 요즘은 좀 바꿨어요. 마돈나를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20대들 중에 수강생 중에 마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비욘세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팝가수 비욘세가요 요새 대세죠. 네. 팝가수 비욘세가 우리나라 잠실 주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겠죠 비욘세가. 자 그 비욘세는 그 공연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비욘세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지, 여러분들. 세금을 내고 가야지. 우리나라에서 소득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안 내고 미국 가서 세금 내려고?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국내 항상 우리나라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욘세가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또 미국 가서 소득이 발생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 없어요. 국내 소득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출 여기까지 배우고 기출됐던 지문을 설명을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O, X요.
예? X입니다. 비고자가 국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게 정답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납세무의 범위. 그 다음에 납세지를 한번 봅니다.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입니다. 납세지를 보면 자, 제가 지금 제가 요새 최근에 그 무슨 일이 바쁜 일이 있는데다가 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아주 멀리 상갓집을 갔다 왔어요. 혹시 동강 들으시는 수강생분 중에 그쪽 출신이시나요? 제가 어제 저녁 강의를 끝나고 인천에서 저녁 강의가 끝나고 밤 10시 끝나고서 제가 그 동료 저 같이 강의하는 이제 동료 교수님 그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전라북도 정비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언제 작년인가 올해 같은 또 모친상도 당했었는데 제가 그때 못 가봤어요. 예. 가보지 못하고 부조도 그 부의금도 못 내고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막 하다가 제가 도저히 이번에는 그냥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데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밤 10시에 수업 끝나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시 반 됐고요. 차를 몰고서 정읍을 내려갔어요. 어제 내려가는데 진짜 참 멀긴 멀더라고. 정읍 뒷다시 멀리 가는데 정읍 갔더니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있죠. 그쪽 지역은 폭설이 내려가지고 와 그냥 뭐 설국의 세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엄청난 뭐 거기 폭설이 내렸더라고요. 거기 이제 정읍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하고 거기서 새벽 2시 반인가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드디어 집에 아침 6시 5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여튼 잠 한숨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자 어떡하네 멀리 그렇게 갔다 오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 여기 무슨 얘기 하다는 내가 그랬지? 여기 보세요.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 한번 봅니다. 거주자일 때는 세금 납부의 장소는 어디로 하냐면 당연히요 주소지로 가야 되겠죠. 주소지. 근데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소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원칙 주소지입니다. 당연히 국세니까 집 가까운 데서 볼일을 하고 어디로? 주소지로. 근데 주소지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가고? 거소지로. 근데 비고자는 만약에 주소지나 거소지로 간다 그러면 외국에 납부하는 결과가 생기잖아. 이 사람의 주소는 외국에 있으니까 자 거소지는 그러니까 비고자일 때는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 국내 원천이 왜 나와? 좀 이따 국내 사업장이 있다. 만약에 이 비고자가 그러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그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눈에 이제 익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납세 의무의 범위 이건 상식처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해 있는 자.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을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한다. 거주할 때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뭐 국외 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할 때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납세지 거주할 때는 당연히 주소지로.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할 때는 자, 거소지로 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써야지. 사업장이 없으면 그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소득세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 하나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총설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이 내용을 또 알아셔야 되는데, 제가 카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제 카페에 제가 요새 막 이런 일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바쁜 데다가 어젠 또 그런 일이 거의 갔다 오고 한 바람에 원래 제가 오늘 문제 핵심 요약 정리 소득세에 관한 거 또 그 다음에 또 문제 올리려고 했는데 자, 못 올렸어요. 또 여러분한테 나눠주지도 못했죠 오늘. 자, 그거 내일 제가 또 학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 수강생분들은 제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내일.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자, 그 얘기하려다 했구나. 정읍까지 갔다 오면서 밤새 정읍까지 갔다 오느라고. 그쪽 분들은 어디 이렇게 멀리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명절 때 같은 때 진짜 고생스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차 막히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막 거의 뭐 130, 140으로 밟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한 3시간 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저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제가 그걸 갔다 와서 왕복 6시간을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자료에서 카페에 제가 이런 것들 있죠? 예? 자, 여러분들 이따 쉬는 시간에 적으시고 만약에 못 적었어도 자, 카페에 다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요약 정리해서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소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세 방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종합과세 방식에서 파생된 건데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 자,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있죠?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쟤네들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요. 1년을 단위로 하니까 당연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가 종합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저 이쪽 와서 보세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자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돈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놓으면 또 저는 굉장히 낯가림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 저 만나면서 낯가림이 있어서 마이크를 놓으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자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면 근데 마이크를 잡으면 이제 이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기 하는데 어쨌간에 돈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도 없고 마이크가 없으면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 그런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매년 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소득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세를 받아요. 뭐 동영상이든 책이든 인세를 받습니다. 물론 뭐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의 인세를 받았지만 요새는 뭐 중개사 시장이 축소가 돼가지고 교육시장이 그래가지고 생계에 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어떡하네. 자, 그래서 별로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어떡하네, 여러분 보세요. 인세, 제가 받을 때 저는 인세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그러니까 다른 소득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합산해서요. 자, 다음 연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 종합소득세로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색이라도 세법 교수니까 저는 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로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전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세금을 미리 제가 이제 사업소득을 저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다 세금을 떼고 줍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한 거, 소득세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많이 내놨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환급받습니다. 제가 환급받아요. 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비용 처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써요.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 방법은 이거 종이 찍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 어떤 거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세금을 환급받는데 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러 올 때 어떤 사람은 교수님은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오는 거니까 뭐 비용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그냥 걸어서 오겠습니까? 예? 당연히 다 차를 타고 옵니다, 여러분. 기름값 들어가지, 톨게이트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저는 낮에는 꼭 사우나 가죠, 여러분들. 쉬기 위해서, 강의를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자, 사우나를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녁 먹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제가 또 맨날 똑같은 넥타이 메고 만약에 저 강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지겨울 건데 강의도 저 내용도 지겨운데 아주 그냥 옷 사람도 똑같은 넥타이 같은 거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지겨워하니까 넥타이를 계속 매주 바꿔줍니다. 여러분 계속 바꿔요. 이제 계속 바꿔주죠. 자, 나비 넥타이도 또 메고 오죠. 여러분 나비 넥타이도 싼 게 아니에요. 다 나비 넥타이도 또 가끔씩 메고 와야지. 와이셔츠 저기 해야지. 의상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의상비, 그죠? 그래서 강의하면서 의상비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이제 학원에서는 점심때 같은 오전반 같으면 특히 점심때 되면 수강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제가 1대1로는 밥 안 먹어요. 남자든 여자든. 여자랑은 1대1로 밥 먹으면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보고서 또 뭐 말들이 많으니까 안 먹고.
남자랑도 1대1로 밥 안 먹습니다. 1대1로 남자랑 또 밥 먹잖아요. 피곤해요. 그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는 주로 듣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만 놓으면 꼭 나한테만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1대1로는 남자든 여자든 밥을 안 먹습니다. 항상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여럿이 가면 제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저는 편하게 좀 밥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2번 만약에 사람들이 저한테 밥을 2번 누가 샀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제가 한 번을 삽니다. 예, 반드시 한 번 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밥 얻어먹고 다니지 않습니다. 밥 반드시 제가 삽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갔어요 벌써? 접대비 들어가잖아요. 접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비용 처리하고 해가지고 제가 소득세를 이렇게 매년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로 오셔서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종합과세 방식이 소득세 과세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분류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자, 보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자,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이냐면요.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요.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양도소득.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분류과세 방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 분류과세 방식에 대한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한번 팔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여러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것과 합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별도로 구분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양도소득. 자, 요 얘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 요것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상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나왔는데 옳게도 나오고, 자 틀리게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포함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O, X. X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과세표준과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소득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종류 제가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자, 또 납세 의무의 보험이 중요한 건데, 자, 개념을 소개해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229페이지 양도소득세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